13? 33. 25, 53, 29요. 15? 25, 53, 60, 69. 28번이 45번 45. 41이요. 41. 63, 85요. 예? 63이랑 85. 예? 73. 100개 안 때부터 또 중간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일반적으로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외심이랑 무게중심은 계산이 쉬워요. 얘는 계산이 쉽다. 근데 지금처럼 이제 내심이랑 수심을 물어보면 계산이 좀 더 걸린다. 어렵다. 수심은 그 수선의 교점이에요. 수선, 수심. 내심은 이게 지금 물어본 건 내저번 들어가는 거. 이런 두 개는 계산이 좀 걸리고 얘네 둘은 계산이 쉽다. 지금 이제 대놓고 그 내심을 물어봤죠. 그래서 내조말 공정을 물어봤지. 근데 그나마 얘 같은 경우는 삼각형을 그려보면 삼각형 0,0 이게 0,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 루트 3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얘가 2고 여기 2고 2대 1대 루트 3인 정삼각형이에요. 그나마 조금 쉽게 낸 거예요. 상이지만 쉽게 낸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정삼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찌그러진 뭐 이런 삼각형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렵다. 그럼 이제 다른 거부터 먼저 푸는 게 좋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정삼각형이어서 계산이 그나마 좀 깔끔하게 나온다. 틀어줘. 얘기해요. 쭉 틀어줘야 되는. 그럼 정삼각형이어서 이 정삼각형에서는 얘네들이 다 일치하죠. 언제? 정삼각형일 때. 이거 이해돼요? 정삼각형일 때는 얘네 네 개 그 중심이 다 일치해요. 그러다 보니까 0,0, 2,0, 1, 루트 3일 때 그냥 무게중심하고도 똑같으니까 그냥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돼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삐딱하게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삐딱하게 주었을 때는 우리가 내심을 어떻게 구할 거냐? 내심은 일단 이 거리가 같아서 네. 내가 이렇게 그으면 이 각이 같아요.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중학교 배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심은 거리가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내심은 거리가 같아. 세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아요. 그럼 점과 지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시면 돼요. 이 점을 우리는 모르니까 얘를 A, B라고 하면
요거를 지금 요걸 A라고 부르고 이걸 B라고 부르니까 아 나는 OB 직선 보면 Y는 루트 3X야. Y 루트 3X지. 그 다음에 OA는 그냥 뭐 할 게 없고, 그지? 여기서부터 A, B까지 거리는 넘겨보면 2분의 루트 3A 빼기 B야. 걔가 누구랑 똑같다고? 요게 B잖아. B. 그거랑 그게 또 누구랑 같아? 요 직선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도 같을 테니까. 그러면 AB의 거리는 AB 직선은 기울기가 요게 루트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2,0을 지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 루트 3이야. 넘기면 이거 넘기면 루트 3x 플러스 y 빼기 2 루트 3은 0에서부터 어디까지? a, b까지 거리. 그럼 이거 구해보면 또 역시 또 요게 2분의 a, b 루트 3a 플러스 b 빼기 2 루트 3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아 요거가 요거다 또 뿔마 풀어야 되고 요게 또 이거다 뿔마 풀어야 되니까 계산이 그렇게 깔끔하게 이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더니 계산이 조금 짜증난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사각형이라 더 삐딱한 사각형이 나왔으면 제끼는 게 맞아요. 제끼고 다른 것부터 먼저 푸시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정사각형이니까 요걸 그대로 풀어도 되고 그냥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다 3으로 나누면 3분의 0,0은 0, x좌표 1, 2 이렇게 구분하는 게 더 쉽죠. 0, 루트 3, 0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쉽지. 그러면 이건 얼마야? 1,3분의 루트 3 중심 나왔고 반지름이 이게 반지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원은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3분의 루트 3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이니까 3분의 1입니다. 이해돼요? 그죠? 근데 삐딱한 사각형이면 제껴라. 그죠? 28번은 중심이 OX 빼기 3Y는 6 위에 있다. 이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하라. 단 여기 힌트가 많이 막강하게 주어졌죠? 중심이 1,4분면 위에 있다라는 엄청난 힌트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1,4분면에 있는데 이렇게 있대잖아요. 중심이 1,4분면에 있고 X축에 접하고 Y축에 접하니까 얘의 중심을 나는 A,A라고 놔도 되겠죠? 그죠? 네. 지금 뭐야? 이렇게 쓰면 Y는 X 위에 있거나 원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돼. 그지? 근데 일선에 있으니까 요걸 택할 거야. 근데 요 A,A가 어디 위에 있대요? 이거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A,A를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5A 빼기 3A 빼기 6은 제로. 2A가 6. A가 3이야. 그죠? A가 3. 그러면 중심은 얘가 3,3이 되겠네요. 네. 반지름도 3이죠? 그래서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33번. 한 번은 딱 봐도 좀 어렵게 생겼죠? 그죠? 네, 뭐 이게 좀 뭔가를 좀 알지 못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행히 세트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겠다라는 걸 대충 문제에서 힌트를 좀 주고 있어요.
세트형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냥 PQ의 길이의 최대값 구해라 그러면 많이 못 풀 거예요. 그냥 전반적으로 많이 못 풀 건데, 문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먼저 m부터 구해라, 그 다음에 평행선의 다변형의 성질을 이용해라, 뭐 이런 어떤 나름의 힌트를 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가 만약에 한 6점이라고 치면 6점을 깔끔하게 맞지 못하더라도 부분 점수를 최대한 얻어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렇죠? 어려운 문제를 한 번에 맞추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만약 서술형 냈다라고 치면 부분 점수를 최대한 얻어내셔라. 쓸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봐서. 만점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마찬가지고 중학교 때랑 많이 달라. 중학교 때랑 많이 다르다고. 중학교 때는 뭐 대부분 애들이 다 뭐 90점대 뭐 이렇게 이렇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고등학교 가면. 최대한 많이 맞춘다라는 느낌으로 가보자. 한번 봅시다. 네, 얘가 2, 0,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네, 여기가 8. 여기가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B고, A, Y. 그 다음에 얘는 P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평행 4변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평행하게 이런 형태로 가겠다. Q, P야. PQ 길이를 보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일단은 문제에서 A, B의 중점을 구하래. M이라고 칩시다. 얘는 0,8이지. 얘는 6,0이니까 M은 이거의 중점이니까 M이 얼마예요? 3,4죠. M이 3,4. 이것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1번은 끝났고, 네, 2번에서 평행 4변형이에요. 성질이에요. 여기다 줄을 쳐봅시다. 평행 4변형의 성질. 평행 4변형의 성질이 뭐가 있지? 평행 4변형의 성질에서 평행 4변형의 성질을 이렇게 있어요. 평행 성질 뭐가 있어? 대각선이 이등분한다. 그래서 이 성질을 뭐라고?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네, 중요하겠죠. 결국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의 문제일 테니까. 그렇죠?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냐 안 하냐의 문제. 그치? 그런데 내가 PQ는 P가 움직이면 Q도 막 움직여. 헷갈려. 그러니까 PQ를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PQ를 그냥 보려고 하면 힘들어. 왜? P가 움직이면 Q도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지 말고 아까 2등분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PQ를 나는 어떻게 볼 거냐? PQ가 아니라 2배의 PM으로 볼 거야. 그렇죠? 네? PQ라고 보면 어려우니까 PQ가 아니라 2배의 PM으로 볼 거다. 그렇죠? 하나가 멈춰있고 하나가 움직여야 가장 멀구나 가깝구나를 알지. 우리 둘 다 움직이면 먼지 가까운지 언제 가까운지를 알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고정시켜놓고 생각할 거야. 알겠죠? 그래야 내가 말 그대로 여기서 저 남방기까지 거리를 멀다 가깝다를 알고 있지만 나도 움직이고 상대방도 움직이면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고정시켜놓고 하나를 고정시키자. 고정되어 있는 놈으로부터의 거리를 보면 좀 알기 편하다. 이거죠.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내가 M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P는 이 위로 움직여? 그러면 이거 고정되어 있고 원이 있을 때 언제 가장 멀고 가깝다 했어요? 중심 지나갈 때 그랬잖아요. 중심 지나갈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중심을 지나갈 때 P는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장 가깝고, 그치? P의 최소가 될 거고, 여기서 P 이게 가장 최소가 될 거고, 여기 P가 여기 있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여기 가장 멀겠죠? 이렇게 따지는 게 계산하기가 편하다.
네.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문제를 그냥 PQ의 최초수 구하라고 하면 애들 거의 다 틀려요. 말했잖아. 대신 문제가 이렇게 단계별로 주었을 때에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부분 점수를 얻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냥 내면 맞추기 힘들어 아예. 발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단서를 주면서 물어볼 때는 애초부터 접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점수를 최대한 얻어내죠. 그렇죠. 그러면 최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야. 근데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다 반지름 더한 거잖아. 최대는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거. 최소는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뺐잖아요. 거기에다 2배를 한 거잖아. 그죠? 네, 그럼 중심 사이 거리는 0,0에서 3,4니까 5점. 5. 반지름은 애초에 2라고 줬으니까 5 플러스 2에 2. 5 빼기 2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해돼요? 그렇죠? 이 색깔 칠해놓은 것들을 좀 잘 기억하세요. 계속 나오는 거니까 하나를 고정시켜서 생각을 하자. 그냥 날로 주면 풀기 힘들다. 그 사이 거 혹시 질문 있으면 얘기하시고. 1번. 두 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1,2랑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5,2. 하나, 둘, 셋, 넷, 5,2. 마이너스 1,2. 5,2. 거리가 2대1이래. 거리가 2대1이면 거리가 2대1이면 2대1이야. 그럼 어떡하고? 이런 것들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라 했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걸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된다고? 이런 원이 되는데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인 원이 된다 이거야. 네? 알겠죠? 2대1인 걸 만약에 식을 세우면 하겠지. 여기를 뭘 px, y 물론 식을 세울 수 있어, 그렇지? 여기 거리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이 거리 대 이 거리 x 빼기 5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이 2대1입니다. 물론 풀어도 돼요, 알죠? 근데 풀어도 되는데 이걸 또 내아니고 외화로 한 다음에 양변 제곱해야 되니까 계산이 조금 더 짜증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를 좀 외워두면 편하다 이거야. 알겠죠? 내분점과 외분점이 바로 지름이다. 이게 지름인 원이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5 마이너스 1이니까 6이죠? 6인데 2대1이래. 6인데 2대1이니까 그냥 4대2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 3니까 이건 중심이 얼마야? 얘는 3,2지. 이만큼, 여기서 5,2에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내분점은 3,2야. 외분점은 2대1이면 이 거리랑 같다는 얘기죠? 네. 이 거리가 얼마예요? 지금 6이래매. 그럼 여기도 6이면 되겠네. 그 외분점은 여기서부터 6만큼 더 갔으니까 11,2죠. 그러면 나는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끝이니까 걔네들의 중간, 중심은 뭐야? 얘네 둘의 중간이니까 7,2잖아요. 7,2. 얘네들의 중점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7,2죠. 반지름은 4인 원이에요. 여기까지 얘기가 돼요? 네. 그럼 요 점을 요게 A라는 요게 A, 요게 B래. 그럼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쓸게. A, 여기가 B야.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렇게 그려놓은 원이 있어요. P는 이 위로 움직인대. 그지? 각이 최대가 될 때는 언제일까? 이건 고정돼 있잖아. 그럼 이게 P가 이렇게 때 언제 가장 각이 최대야? 이렇게 접할 때 가장 각이 커지겠네요. 이때 가장 각이 커지지? 이 접선일 때가. 이게 각이 최대가 될 때. 각 최대는 언제? 접할 때. 접할 때가 각이 최대가 되는 거 이해돼요? 네? 그치? 아, 그러면 내가 중심은 방금 중심 7,2 구했어요. 그치? 그럼 반지름은 접하니까 이렇게 수직이겠지? 반지름은 4래요. 그치? 네. AP의 길이를 구하래. AP 길이니까 피타로 정리를 쓸 거 아니에요. 수직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이게 7,2, 얘는 마이너스 1,2잖아. 아, 여기가 8이네.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 그치? 8이고 4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AP의 길이는 4 루트 3. 이렇게. 됐어요?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구합니다. 다시 5번. 네, 45번도 이것도 그 시중교재에 많이 있고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예요. 45번도 봅시다. 네, 45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 4를 선분 PQ를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더니 1,0에서 x축에 접하였대요. 네, 45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야. 여기를 딱 이렇게 접는 선으로 접었대. 얘를 그냥 이 그림만 보면 풀기가 어려워요. 저 그림만 보고 알아내려면 상당히 어렵고, 봐봐. 내가 접으면 여기만 쳐다보지 말고 접었잖아. 이걸 접으면 얘만 접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접히죠. 이 접으면 얘만 접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접히죠. 이렇게 이걸 쭉 해서 싹 접으면,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그리라고요. 요거를 그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잘 보여. 알겠죠? 일부만 보지 말고 그 전체 나머지 숨겨진 부분까지 그려줘야 그 나머지 부분이 보여요. 알겠죠? 어차피 우리 일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이니까 전체적인 원의 모습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원래 접혀진 원래 원 말고 접은 원은 여기서 1에서 접한대요. 원을 접었어. 그 원을 접으면 반지름이 바뀌어요? 안 바뀌죠. 원은 그래서 중요한 성질이야. 원은 이동을 시켰을 때 이걸 선을 접고 접든지 즉 대칭 이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할 때 후에 반지름이 변하지 않아요. 반지름이 그대로야. 반지름이 그대로야. 평행이동을 시키든 대칭이동을 시키든 반지름이 그대로야. 원은. 네. 그러니까 원래 원이 반지름이 얼마였어요? 2였잖아요. 그럼 접은 놈도 반지름은 2라고요. 네. 이해돼요? 그럼 반지름이 그대로니까 나 이제 뭐만 구하면 돼? 반지름이 그대로니까 나 뭐만 구하면 돼? 중심만 구하면 되죠. 중심만 있으면 되잖아. 하자. 이해돼요? 반지름이 그대로니까 중심만 알면 저 원에 대해서 다 구하잖아. 중심 알고 반지름 알면 이 컴파스로 원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런데 1,0에서 접하고 반지름이 2라 했으니까 1,0에서 접한다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1,2가 중심이에요.
1,2가 중심인 거 이해돼요? 1,2가 중심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원은 이걸 C1이라고 할게요. 이걸 C2라고 할게요. C1은 X제곱 원점이고 중심이 4야. 그치? C2는 중심이 1,2니까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이 4제곱. 그럼 PQ는 뭐라고? 이 원에서 이 원 빼든지 이 원에서 이 원을 빼면 된다 그랬죠. 그 원에서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면 이제 공통형이 나온다 그랬죠. PQ는 이 원에서 이 원을 뺄 거예요. 그러면 얘 전개하면 X제곱 2X 플러스 1 Y제곱 4Y 플러스 4가 4. 여기서 이거 뺄 거예요. 빼면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X 빼기 4Y 그치? 요건 플러스 5 그 다음에 4랑 4도 없어지죠. 그냥 0 되겠죠.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직선의 Y 절편이에요. 직선의 Y 절편이니까 X는 0을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Y는 4분의 5 그래서 Y 절편은 0,4분의 5 근데 절편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돼? Y 절편은 그럼 내가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다 구했어요. 그럼 절편 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1번 0,4분의 5 1번 0,4분의 5 2번 4분의 5 뭐가 맞아요? Y 절편은 물어봤잖아요. 그럼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 2번이다. 1번이다. 뭐야? 2번? 1번? 왜냐면 이걸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 Y 절편은 얘예요. Y 절편이란 말 안에는 그놈의 Y 좌표야. 지금 차라리 틀리건 맞건 지금 그게 나아. 그래야 나중에 안 틀리니까. 그렇지? Y 절편 그러면 얘야. 그렇지? Y 절편 그러면 4분의 5 그럼 Y 좌표가 4분의 5구나 0,4분의 5구나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53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하래. 두 원의 교점을 지난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어쩌고 하면 제가 이 원의 교점을 꼭 구해야 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꼭 구해야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문제에서 물어보면 구하고 안 구해도 된다 그랬어요. 교점은 물어보면 구하라. 교점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때 구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교점을 지나고 그러니까 국어 문제야. 교점을 지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원을 구하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교점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지원아 우리가 강변역에서 만나서 2시에 강변역에서 만나서 3시에 밥을 먹자라고 했으면 강변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는 그 거쳐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변역이 최종 답이 아니잖아. 2시에 강변에서 만나서 밥을 먹자라고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밥을 어디서 먹지 생각해야지. 강변역 주변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강변역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가장 메인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지나가는 포인트지 얘가 최종 답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X제곱 Y제곱 빼기 6X는 0 X제곱
y제곱 3x 빼기 6y 빼기 2는 0에 교점을 지난데 지나 고잖아. 지나 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썼어? 여기 k 이렇게 놓고 계산을 마저 하라 했지. 그래서 방금 우리 다시 5번은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뺀 거잖아.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빼는 거고, 빼면 요 공통형이 나온다고 한 거고, 그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x제곱 y제곱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냥 남아있다. 그 다음에 중심이 y축 위에 있대요. 그러면 어떤 원이 있고 하나는 어떤 원이 있는데,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원이 있는데, 얘의 중심이 y축 위에 있대요. 이렇게. 이해돼요? y축 위에 있대. 그럼 얘의 중심은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 0,b라고 쓸 수 있죠? y축 위에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럼 얘 원은 뭐가 되는 거야? x 빼기 0. 그러니까 x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y 빼기 b의 제곱이 r제곱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니? 이게.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정리했을 때 뭐가 없어야 돼? x의 1차항이 없어야 돼. 왜? 중심이 0,b니까 여기서 1차항이 없어야 돼. 여기는 y 가는 거 1차항 나오잖아. 전개하면. 근데 중심이 y축이 있으니까 0,b니까 x의 1차항이 없어야 된다. 요거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전개했을 때 x에 관한 1차항이 없다 이거.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죠. 이해돼요? x에 관한 1차항이 없다. 1차항이 없다. 1차항이 없으려면 그럼 x에 관한 1차항만 보자. 마이너스 6x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6x 3kx가 0이어야 돼. 그죠? 그러려면 어때야 돼? k가 2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k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 k 대신 2를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되겠다. 네. 그럼 이해놓고 정리해볼게요. x제곱 y제곱 빼기 6x 2라면 2x제곱 2y제곱 6x 빼기 12y 빼기 4는 제곱 6x 사라졌어. 3x제곱 3y제곱 쓴 것도 지울게요. 그 다음에 빼기 12y 빼기 4는 제곱. 여기까지요. 요 3 나눌게요. x제곱 y제곱 3으로 나누면 4y 3분의 4. 그죠? 그리고 완전 정식 바꿔줘야지. 얘는 이런 꼴로 가야 되니까 그럼 x제곱 y 빼기 2의 제곱 빼기 4 빼기 3분의 4는 0이니까 그냥 는 해서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럼 얘는 얼마야? 3분의 16. 그래서 넓이는 3분의 16 파이다. 이해돼요? 그러면 또 반점 나왔으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이게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께 안 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뭐냐면 그때 3월 그 모의고사를 위해서 우리 학원 방학 때 한번 보세요. 중학교 때 이런 내용들 배웠구나, 이런 게 나왔구나.